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저는 몸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댄서로서 부족한 재능을 운동으로 많이 커버하는 스타일이었죠. 순발력 증진이나 몸의 라인 같은 거를 운동으로 다듬어서 실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저의 제자들한테도 실력 향상이 안 되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는 언제나 춤보다는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냥 춤을 잘 추는 재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다듬어진 몸에서 나오는 피지크한 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엑소, 카이, 방탄정국, 비, 아스트로, 문빈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춤 영상만큼 많이 찾아보는 게 헬스 영상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본 흑자 헬스님의 영상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운동계는 이렇게 바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술계는 왜 이렇게 정체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얼마 전에 흑자님 영상에 우리나라 엘리트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수촌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들 이외에는 없다. 원래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고 메달은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명예인 거지. 연금을 주고 상금을 주고 국가가 그 금메달을 위해서 선수촌을 운영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모든 운동을 쉽게 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엘리트 체육인을 꿈을 꿔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천만이라는 인구에 대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금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그 성적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그 최상위 0.001% 종목별로 단 한 명에서 2명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 한 명, 2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99.9%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내가 운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시스템은 못 사는 나라나 공산주의 국가가 국민들을 국뽕으로 취하게 하려고 할 때 만드는 방법이다. 그 태릉을 유지할 어마어마한 돈으로 생활체육으로 바꿔나간다면 금메달의 숫자는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최상위에 있는 한두 명이 아니라 전 국민들 의 평균적인 운동 능력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예술계도 다를 거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국민들의 인식부터 최상위 0.1%만 살아남는 방식까지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이 발전을 하려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문화 수치가 올라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게 문화 예술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댄스 학원에 춤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춤을 왜 배우냐고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은 다 댄스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였습니다. 프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그냥 춤이 좋아서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30%, 20% 정도가 프로를 노리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헬스장 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헬스장에는 수많은 회원님들이 오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들 헬스장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 센터에 가봤자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댄스 학원들은 전국에 어느 학원을 가봐도 10명 중에 8명, 9명은 아이돌, 댄서, 뮤지컬 배우, 안무가를 꿈꾸고 온다는 겁니다. 애초에 인식 자체가 예술계는 프로를 안 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예요. 저는 예체능에 있어서 흑자님처럼 일본 시스템이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예술업계에도 스포츠처럼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습니다. 1부 리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정말 프로들만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데 2부, 3부 리그는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일본에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중에 일본은 꼭 예술 수업이 같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제 친구는 일본 학교에 나가서 애들 팝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춤을 배운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댄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져갈 취미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춤을 추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2부 리그, 3부 리그 공연을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정말로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프로가 되지 않아도 예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아이돌 업계는 너무나 고이고 고착화되어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돌 음악보다 인디 음악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인디 밴드, 인디 음악들의 선두주자에는 과연 프로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직장인 밴드들이 있습니다. 평생 라면 먹어가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직장이 있고 일을 마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가늘고 길게 음악을 합니다. 그렇게 평생 음악을 하는데 좋은 앨범 하나쯤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인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실력은 일본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베가 도쿄올림픽 준비하느라 몇 년 전부터 다시 일본에서도 엘리트 체육이 부활하기는 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체육과 생활예술 문화는 전 국민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상승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는 놈만 잘하고 프로가 안 될 사람들은 시작조차 못하는 분위기랑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댄스 강사 6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 취미로 댄스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 학원을 1년 이상 다니는 사람 지금까지 한 5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생활예술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분야가 딱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노래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코인 노래방이나 노래방 없는 지역이 거의 없죠.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노래방 가고, 학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고, 대학교 가면 술 마신다고 노래방 가고, 회사를 다니면은 회식을 한다고 노래방을 갑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한국은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노래 가지고는 일반인 수준이 되기도 힘듭니다. 일반인들 중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실제로 노래를 전반적으로 못하는 국가인 프랑스 같은 곳에 가시면 한국에서 노래방 좀 좋아하는 수준이다 정도의 친구들만 돼도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서 혹시 가수하다가 왔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뮤지컬 감독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노래 하나만큼은 한국 배우들이 최고다. 세계 어딜 가도 한국 배우들만큼 노래하는 나라가 없다. 실제로 뮤지컬 캐치의 공식 티저 영상은 옥주현 배우님이 한글로 부르신 메모리입니다. 서양에서 나온 노래를 한글로 부르는데도 그게 공식 티저가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은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보다 더 잘하는 게 게임이죠. 왜 잘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인프라와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래라는 장르는 이제 공식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성 교수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으면 그건 좋은 발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자기 스타일만 딱 갖춰지면 정석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많은 예술 분야들, 미술, 댄스 등등 아직도 프로가 될 게 아니면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술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70%가 취미로 미술을 배우러 오고 30%가 프로를 노리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입시 미술이 지금처럼 누가 더 아그리파 많이 그렸나, 누구 손목이 더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비연필을 흔들었나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래처럼 정답이라는 게 없는 누가 더 창의적인가로 뽑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의 위인들로 국뽕만 차오를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문화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 지날 때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공하지 못한 99.9%의 사람들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예체능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봅시다. 예체능 왜 시작했어요? 행복하려고 했죠.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하니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프로가 되고 나면 춤을 추는 게 즐겁지 못하죠? 왜 예술인 협회에 눈치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술을 시작했는데 왜 몇 년 동안 석고상이나 그리고 있어야 될까요? 애초에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들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시를 하는 사람, 프로를 꿈꾸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요. 저는 헬스 유튜버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헬창TV, 김계란님, 흑자헬스님 다들 쉽고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헬스라는 운동을 전파하잖아요. 헬스 유튜버들, 운동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헬스장 등록한 사람 우리나라에 아마 100만 명은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근육 돼지들,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헬스라는 인식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건강하려면 해야 하는 것이라는 편안한 인식으로 바꿔 놓으셨죠. 많은 헬스 유튜버 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술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헬스를 치면 온갖 컨텐츠들을 가진 영상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댄스라고 치면은 커버 댄스만 100만 개, 1000만 개씩 나오는 걸까요? 많은 운동 유튜버 분들이 생활체육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엘리트주의를 하나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겠죠. 댄스계도 예술업계도 사람들한테 이거는 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예술로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정말로 특별하다 라는 걸 알려준다면 생활예술 또한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바이바이.